또 다시 반복적으로 부하가 들어갔을 때 다시 원래 조직으로는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치 줄다리기를 할 때 상대편 선수의 줄을 천천히 놔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아킬레스 건염에 물론 걸릴 확률이 많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아킬레스건은 힘줄이에요. 힘줄은 손상당하는 이유는 로딩, 부하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너무 과도한 부하가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때 이거를 충분히 휴식과 회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반복적으로 부하가 들어갔을 때 병증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힘줄이라는 것은 근육의 힘을 전달해주는 전달봉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근육에 대한 치료가 돼야지 힘줄에도 얻어지는 장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칭의 기본 원리는 종아리 근육 혹은 아킬레스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종아리 근육을 잘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아킬레스건은 힘줄 조직인데 이 편심성 운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근육 강화와 함께 힘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에 대한 이완 방법인데요. 이런 폼롤러를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 종아리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폼롤러 모양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반쪽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굴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만의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종아리 근육의 한 가운데에 이렇게 폼롤러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약간의 압력을 가하세요. 그리고 발을 위아래로 이렇게 발등을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주행을 하겠죠. 이 주행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적절한 압력을 주시게 되면 분명히 이 눌린 부분에서 강한 압력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법은 직접적으로 이걸 굴려서 우리가 풀었다고 하면은 이 방법은 정적인 상태에서 내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팔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뒤에 대고 이렇게 굴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어깨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발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자, 약간 안쪽으로 넣어서 이 안쪽 부분을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바깥쪽으로 돌려서 바깥쪽 종아리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나눠서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아주 골고루 종아리 근육을 늘려줄 수 있는 좋은 이완 방법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편심성 운동입니다. 편심성 운동이라 함은 원래는 이렇게 올바르게 서서 진행하는 건데요. 이 다리에만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지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발 뒤꿈치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까치발 드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발 뒤꿈치가 앞쪽으로 정면을 향해서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편심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아리가 그냥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뒤꿈치가 위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간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걸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종아리가 올라왔을 때는 이게 단단해져 있죠. 이 단단한 종아리가 내 몸무게를 천천히 지면서 내려가는 느낌. 그러니까 마치 줄다리기를 할 때 상대편 선수의 줄을 천천히 놔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종아리가 딱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때도 종아리 근육 수축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근수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서서 보통 이렇게 허리에 손을 하고 까치발 들었다 내렸다 하게 되는데 다리 쪽만 보자면 이렇게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내려와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 동작은 약 10회에서 15회 정도 30트 진행하시는데 어떤 날 갑자기 과도한 스트레스가 다음날 올 수도 있어요. 종아리 근육이 뭉친다든지 아플 수 있는데 이틀에서 3일 정도 휴식하고 다시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편심성 운동은 약간 양날의 검과 같아요. 내가 아직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휴식과 보호를 통해서 통증을 떨어뜨리고 다시 수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아킬레스 건염에 물론 걸릴 확률이 많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특히 이럴 때 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게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킬레스 건염은 무게 조절과 피로도 조절을 잘 못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 무게와 피로도를 조절한다는 거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어깨에다가 무거운 이 추를 달고 까치발 드는 운동을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 당연히 그 횟수가 너무 많거나 혹은 무게가 너무 강해서 힘줄에 너무 큰 부상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물론 하루 이틀 아플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채 24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아킬레스건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 되게 되면은 누적이 돼서 아킬레스 건염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실 때는 하체를 했다 그러면은 아킬레스건에 좀 부하를 줬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3일 정도, 72시간 정도는 휴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축이 꽉 끼이는 신발이에요. 특히 우리 리프팅이나 이런 좀 바벨이나 덤벨을 들어야 할 때 이 바닥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딱딱한 신발을 신으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간혹 좀 작은 신발을 신게 돼서 뒤축의 뒤꿈치, 특히 이 아킬레스건 뒤쪽에 신발이 이렇게 꽉 끼게 되면은 이쪽에 혈액순환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아킬레스 건염이 심해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발의 모양과 신발의 뒤축의 모양이 서로 잘 맞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권창훈 선수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에서 에이스로 선수 활동을 했었고 프랑스에까지 진출을 해서 앞으로 더 저도 유망을 했었는데, 이런 건염이 있었다가 이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고 재활을 잘 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역 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아킬레스건 파열 때문에 고생했던 경우가 종종 있고, 요즘은 힙합, 먹방, 유튜버로 유명하신 분인데 최근 들어서 어떤 뭐 TV 프로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아킬레스건인데 염증이 생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염 같은 힘줄염에서 염증, 건염을 말하는 거는 또 이 만성 염증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만성 염증으로 변성된 조직은 다시 원래의 조직으로는 잘 안 돌아가요. 주변에 있는 조직에 부담이 되니까 급성 염증도 잘 일어날 거고, 또 이런 변성들이 점점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처음에 진단받으면 나머지 건강한 조직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치료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